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의 최은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의 특징과 그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이제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당면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가 간의 경제 교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올해 2021년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서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적어도 공개된 내용 안에서는 대외경제 정책보다는 내부의 경제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제를 운영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대외경제에서는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는 원칙적인 내용들만 공개되고 있어서 당분간 북한의 상황 속에서 대외경제 정책에 대한 기존의 발전 방향들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4월 북한이 무산에 수출 가공구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적어도 정책적으로는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대외경제의 확대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에서 대북 경제 정책이 보여주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외경제 정책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측면입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대외경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가 수립 이후에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유무상통 원칙하에서 호혜적인 국가 간의 무역 그리고 대외 교역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였었고 그에 따라서 대무역을 중심으로 국가 간의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1980년대에 하병합작법을 만들면서 기존의 무역과 동시에 기업 간의 경제 교류들을 통해서 자본의 투자 그리고 이제 선진 기법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는 낮은 선봉지구 등 경제 특구들을 개설함으로써 본격적인 해외 투자들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던 대외 경제 정책들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보다 이제 큰 폭의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대외무역뿐만 아니라 특수경제지대 정책에서 그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특수경제지대의 경우에는 보통 국토의 외곽에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해서 최대한 따로 떨어져 있는 좀 고립시키는 위치에다가 선정을 하고 주로 투자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면 김정은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특수경제지대는 주로 경제개발구 정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경제개발구는 경제성 원칙에 따른 입지 선정 그리고 경제개발구의 발전과 이것에 대한 효과가 내부 경제로의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즉 북한 내의 기업들과 경제개발구 내에 투자한 기업들이 합병합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대외경제와 대내 경제가 서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의 특수경제 지대에서 보여줬던 고립된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경제의 추세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내부의 경제 발전의 하나의 원동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림들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대외경제 정책들을 수행해 나가는 방법에서의 변화입니다. 대표적으로 분권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역 측면에서도 무역 권한을 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고 무역권의 부여를 여전히 허가제로 하고 있긴
하지만 무역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들을 다양화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경제개발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경제개발을 관리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중앙급과 지방급으로 경제개발구의 개발 주체를 나눠서 지방에서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경제개발구를 내오고 지방경제 발전 전략에 맞춰서 이 개발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에 갖고 있었던 부분들보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경제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과 병행하여 이런 대외경제 정책도 변화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질적으로 이런 대외 경제를 통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차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의해서 사실상 국가 간의 경제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개방 정책들을 펼치고 국가 간의 경제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과 이런 경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경제의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대북 제재와 같이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현재 북한이 경제 교류에 나서고 있지 못하지만 만약에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돼서 북한이 대외 경제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에서 이러한 대외 경제 의 발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 이후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이제 개방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런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들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 잠재력이 있는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의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 요소로 할 수 있는 노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 집약적 산업들에서 일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동시에 IT 서비스업과 같이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 집약적 산업들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서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즉 경제개발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개발구를 통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협력들을 해 나가면서 이것을 통해서 기존 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신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경제개발구에서의 이런 협력들을 통해서 세계 시장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세계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북한이 대외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고 준비해 나간다고 한다면 여건이 조성되어서 대외관계 확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들의 특징과 함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대외경제 정책의 확대는 남북 교류 협력, 남북 경제 협력과도 떼어놓을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러한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에 협력 방안들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